외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집값 하락세가 예상보다 굉장히 가파르다고 최근 진단하신 걸 봤거든요. 네.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 거의 IMF 때에 가깝다 이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부동산 시장에 이제 하락이 나타났던 게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IMF 때 이제 급락형 패턴이 나타났고 금융위기에는 이제 완만한 하락형 패턴이 나타났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2006년 이후부터 실거래가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데이터가 없어요. 자, 요 데이터는 이제 뭐냐면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에 실거래가를 가지고 캔들 차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주식 때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주식에서 이렇게 고가와 저가, 시가, 종가를 가지고 이제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만들면 이걸 보면 사실은 가격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신 게 서울이에요. 서울 전체의 아파트 실거래가고요. 물론 여기에서 상위 10%, 하위 10% 그래서 완전 아웃라이어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 값은 일단 좀 빼고 만들었고요. 직전 이제 고점이 이제 한 2006년 한 7년 정도 되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이때가 이제 평당 한 1,500 정도 됐어요. 그렇네요. 근데 조금 뭐 높았을 때가 한 1,700, 낮았을 때가 한 1,300 정도. 예. 그러니까 1,500을 중심으로 별로 그렇게 이제 이때 하락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완만하네요, 진짜. 거의 하락이 별로 없어요. 아니요, 산이 워낙 높으니까 네. 이게 조금 완만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에서 뭐 1,700 갔다 1,300 갔다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급등을 해가지고 평당 서울 전체가 어디까지 갔냐? 지금 4,500 근처까지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이때부터 1,500에서 4,500이니까 몇 배가 오른 거죠? 3배네요. 3배. 그러니까 바닥을 한 14, 15년 정도로 놓고 보면 이때도 1,500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3배, 즉 상승 한 폭으로만 따지면 200% 2배가 오른 거거든요. 15억짜리가 지금 45억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나폭이 정말 그쵸. 거의 뭐 절벽 수준이네요. 그렇죠. 얘는 좀 빼더라도 지금 평당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3,500 정도까지는 떨어진 거죠. 요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지금 한 2021년 1년 한 반 전 이상의 가격으로 지금 하락이 된 거죠. 네. 요게 이제 서울 이제 경기도를 한번 볼게요. 네. 경기도는 어때요? 거의 똑같. 경기도도 예, 1,800 한 1,850만 원 정도에서 평당 고점 찍고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400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락 패턴이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경기도에 나타났던 하락이 이때였거든요. 근데 이때도 평당 80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 정도였어요. 그래서 700, 900 정도. 그럼 뭐 900에서 700 정도 떨어진 거니까 한 200 정도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어때요? 1,850만 원에서 지금 한 1,350, 1,400까지 지금 떨어진 거니까. 그것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급매물 위주로 굉장히 지금 급한 지금 하락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실거래가 데이터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서 앞에 차트를 못 보는데 앞에 네. 차트가 내용이 그려본다면 이런 거랑 거의 비슷했던 네, 거죠. 그렇죠. IMF 때가 사실은 급락형 패턴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100억 자산가들도 엄청 그때 사실 100억은 정말 큰 돈인데 수도 없이 이렇게 낮아빠져 나갔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하락이 이렇게 가파르다면 네. 반등 시점도 네. 약간 V자 반등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조금 더 시점을 좀 앞당겨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지 이것도 네.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네.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은 고평가는 어깨까지 온 수도권보다는 이제는 발목 밑에인 지방이 대세다, 저평가다. 그렇죠. 그때 또 많은 지역을 또 적중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산 이런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지방 얘기랑 수도권 외곽, 경기 평택이나 이천, 안성 이런 지역들을 제가 또 데이터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버블 때문에 이 지역들도 제가 예상한 수준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빠르게 거품을 같이 꼈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대표 지역이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 자, 지금 전북 어때요? 얘가 평당 얼마였냐면 한 500 정도였어요. 500. 예. 그죠? 그리고 19년에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래서 한 650 거의 700까지 갔다가 어때요? 지금 다시 550까지 떨어졌죠. 그렇네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얘는 지금 2013, 14년 가격인 거예요. 그러네.
자, 요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로 비교를 해볼게요. 경기도랑 비교해요. 자, 어때요? 13, 14년 얘는 지금 평당 900, 800, 900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지방 보세요. 오른 게 없잖아요. 그렇네요. 덩달아 빠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장은 아닙니다. 네. 당장은 아닌데 제가 원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바닥이 올라면 한 5, 6년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027, 8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바닥이 오지 않겠나라고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뷰를 바꿨습니다. 제가 예. 몇 달 전부터 제가 뷰를 바꿨고요. 어떻게 바꿨냐면 금융위기에 좀 더 가까운 완만한 하락 패턴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 그러면 거품이 빠르게 빠지면 당연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금방 오겠죠. 금방 옵니다. 그래서 바뀌는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지 않지만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광역시는 언제부터 봐야 되냐면 2024년, 25년부터 데이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24, 25년이면은 네. 벌써 22년이 거의 다 갔는데. 그렇죠.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빠른데요. 네, 생각보다 빠르죠. 제가 원래는 27년이나 28년을 생각을 했는데 요걸 더 빨리 땡겼고요. 그 다음에 지방,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북 이렇죠? 자, 그 다음에 제주도 볼까요? 제주도 어때요? 야, 제주도는 이게 다시 후퇴했네요. 후퇴했어요. 근데 제주도도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추천했던 데가 제가 제주도였잖아요. 2021년 1월 달에 출간된 책에 제가 제주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때 바닥일 때. 이게 올랐는데 지금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충남도 어때요? 벌써 지금 평당 뭐 한 550, 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충북도 어때요? 충북도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경남, 경북도 또 혹시 포함 안 시키면 또 서운해하실까봐 경남도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경북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강원도는 그래도 좀 많이 올랐죠. 근데 강원도도 이제 덩달아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방 쪽에서 일단 기회가 저는 빠르면 내년 말에 올 거라고 봐요. 내년 말이나 23년 말이나 24년 어느 즈음에는 지방에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저로의 매수 찬스가 저는 온다라고 보는데 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들은 벌써 2013, 14년 가격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평당가가 얼마냐면 500에서 550만 원인데 지금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아파트 짓는 원자재 가격이 40%가 올라갔고요. 인건비가 20% 올라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파트를 짓는 원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모 건설회사에 계시는 분하고 제가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네. 여쭤봤어요. 예. 이거 한 채 짓는데 이 원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지방과 수도권이 좀 다르대요. 예,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주차 대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구조나 뭐가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에는 한 450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한 700에서 750 정도. 많이 차이 나네요. 예,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정도는 뭐다? 원가라는 거예요. 건설원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충남을 한번 볼게요. 충남. 네. 자, 충남이 지금 얼마예요? 평당 지금 600만 원 정도 지금 실거래가가 10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입주 물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사람들 심리가 완전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럼 얘가 평당 예를 들면 500만 원이나 450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원가다. 원가도 안 된다. 땅가 이제. 빼고 원가다, 그죠? 네, 그리고 지난 14, 15, 16, 17, 18년 동안 얘네들 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가격보다 오히려 못하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내 집 마련 못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겠다. 혹시라도 영끌을 하셔가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계신 지방분들이라면 지금 분위기에 덩달아 휩쓸려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 버텨보자 좀. 저라면 버틸 것 같아요. 힘들지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명확한 팩트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좋은 의사결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권은 2024, 2025, 지방은 뭐 지역마다 워낙 개별성이 있으니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도 올 수 있다. 그렇죠. 빠르면 2023년 말. 네. 자, 근데 금리가 아직 좀 높은 상황이라서 네. 이 반등을 하는 시점 이후에도 옛날에 우리 그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제로금리 때
V자로 막 올라가듯이 이런 패턴은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어떤 네. 형태로 좀 시세가 흘러갈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금방 또 바뀌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요런 완만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언젠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큰 틀이 게임의 룰이 완전 바뀌었다. 지난 30년 동안은 우리가 계속 금리가 하락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해 효율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념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왔고 이런 게 지속이 된다. 그럼 인플레이션 이런 세계에서 가장 좋은 또 투자 수단이 뭐예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 왜?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반영이 될 수 없는 되지 게 않을 바로 수 없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을 잡고 꼭지 잡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좀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내 집 마련이나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는 일부 꼭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도권 부동산도 아까 굉장히 하락폭이 가파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봤는데요. 수도권 네. 부동산도 대표님 지금 예상하신 대로 2024에서 2025가 바닥 정도라면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어떤 패턴이 좀 나올 것 같을지. 그 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얼마나 거품이 많이 빠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일단 관건이죠. 일단은 어디까지 많이 빠질 거냐. 네. 예를 들면 진짜 본질 가치가 100인데 80까지 빠진다. 그때 사면 이제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이제 또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의 MZ세대, 2030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이런 주택에 대한 구매자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2030 세대가 이번에 코로나 버블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2030 세대. 네. 그렇죠? 어떻게 이제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연끌해서 부동산까지 샀는데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2030 세대가 많을 거고 네. 이게 치유되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나타났던 이런 상승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 10년 동안은 제가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물가 계속 올라가고 할 거기 때문에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이런 상승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봐도 눈에 비디오거든요. 앞으로 내년이 되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제 부동산은 영원히 끝난다.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입니다. 부동산 갖고 있으면 거지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2011년, 2012년, 2013년 초중반까지도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지나고 놓고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왔을 때가 오히려 반대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고 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이 안 좋아질 거다. 물론 이거를 제가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한 부동산은 우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고 근데 너무나도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됐기 때문에 여기 거품이 빠지는 거고 이 거품이 통화량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부동산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적극 이렇게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